친구가 주식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투자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주식 심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근데 스펙이래요. 그럼 너는 스펙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른대요. 그런데 친구가 이 스펙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친구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을 해준 종목이라서 자기도 들어갔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들어갔어? 그랬더니 많이. 여러분들 유포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투자에는 이런 썰이 있죠. 1930년도에는 신문을 팔던 소년들이 주식을 추천하기 시작했더니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닷컴 버블 때는요, 택시기사들이 개똥이 테크를 추천하더니 폭락했다라는 썰이 있죠. 그리고 몇 해 전이었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우버 드라이버들이 하도 비트코인 하더니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요. 과열의 끝이 좋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 과열의 끝이 내일인지 내년인지 3년 후인지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데요. 골드만삭스의 CEO는 며칠 전 인터뷰에서 스펙 시장의 과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죠. 초기 투자자들은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투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절대로 스펙을 까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 무엇인지, 스펙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스펙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스펙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고 하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데요. 코로나를 틈타서 작년부터 좀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하고 요즘 과열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스펙이 뭔지는 작년 여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스펙이 무엇인지부터 비유를 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하게도 5,000분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과분한 그런 숫자인데요. 제가 직장학생이 JJHS라는 주식시장 명으로 IPO를 가서 상장된 회사를 하나를 만들게요. 그런데 JJHS의 사무실은 우리 집 거실이고요. 파는 물건은 없어요. 즉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제 회사에 JJHS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뭘 믿고 투자를 하냐고요? 제가 약속을 대신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투자금을 모아서 일단은 국채에다 갖다 넣을게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걸 넣어놓고 2년 정도 동안 제가 잘 아는 내 인맥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빠진 유니콘 회사라든지 상장을 못한 큰 프라이빗 회사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회사를 찾을게요. 자율주행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요새 자율주행이 핫하니까 제가 자율주행 회사를 찾아서 이 회사와 합병을 하겠습니다. 이 딜이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JJHS라는 회사를 통하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 회사의 투자자들이 되시는 거고요. 저는 대신에 성공보수로 이 회사에 지분 한 20% 정도만 먹을게요. 만약 실패하거나 제가 찾은 회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받았던 돈, 그 국채에서 뭐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았겠지만 거기에다 피를 좀 제하고 다시 다 돌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한번 투자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어요? 하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주식 수의 투자금에 따라 비례해서 나중에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이제는 어떠세요? 널 뭘 믿고 투자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JJHS라는 스펙의 스폰서자 매니저였잖아요. 그럼 제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이 투자를 끌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혹하시겠죠? 아무리 사업 모델이 없고 그냥 이름만 있는 회사라고 해도 워렌 버핏이 좋은 회사를 찾겠다는데 이거는 충분히 큰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혹하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게 스펙이에요. 스펙이 스페큘레이션의 약자는 아니지만 정말 스페큘레이션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 같은 이런 매니저, 스폰서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보고 아니면은 그 앞으로 합병할 회사를 보고 그 미래를 보고 스페큘레이션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스펙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스펙이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우리 보통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유니콘 회사, 프라이빗한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회사들이 IPO를 통해서 자금에 손을 대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가 들어갑니다. 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서류 작업도 많고요. 비싸기도 하죠. 그런데 IPO를 가지 않고 스펙을 통해서 JJHS, 제가 만든 이미 기업 공개를 한 IPO로 공개를 한 회사와 합병을 하면
손쉽게 투자금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비아클이라고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스펙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눈여겨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하지만 다만 리스크를 잘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게 오늘의 제 포인트입니다. 스펙으로 굉장히 잘 성장한 회사들 있죠. 작년 12월 기준으로 퀀텀스케이프, 얘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스펙으로 상장을 하고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초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기도 했고요. 게이밍하는 거 드래프트킹이라는 회사도 있죠. 이 회사도 40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위에서 스펙을 해라, 스펙을 사라 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성공 사례들. 하지만 모든 게 성공하는 거는 아니죠. CFA를 공부하다 보면 Behavioral Finance라는 과목이 있어요. 심리를 공부하는 건데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는 거고, 제가 MBA를 가서 이쪽에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건데,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심리의 바이어스가 스펙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그 결과를 믿고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공하지 못한 스펙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작년 10월달 르네상스 캐피탈의 보고서를 보면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313개의 스펙이 있었는데 30% 정도만이 합병에 성공을 했고, 합병한 회사 중에서도 30% 정도만이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수익률의 중간값은 마이너스 29%고요.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수익률이 높은 것들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아무리 퀀텀스케이프 아니면 드래프트킹 이런 많은 스펙 회사들이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 해도 리스크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주위에서 말하는 1000% 수익률, 400% 수익률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망하는 스펙도 수두룩하고 돈을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이런 스펙이 굉장히 핫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를 틈타서 하루에 하나꼴로 스펙이 생겨났대요. 그리고 이게 IPO 시장의 반 정도에 되는 금액이 나왔대요.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근데 올해는 1월 17일까지 벌써 60개가 넘는 스펙이 생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럼 이렇게 스펙이 과열되는 현상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면은 무엇이 문제냐? 그거를 지금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실패하는 스펙이 엄청나게 늘겠죠. 아까 리서치에서 보면 30% 정도만 성공을 한다잖아요. 그런데 스펙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스펙이 합병을 해야 할 퀄리티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소수만이 성공하는 회사들인데, 그 소수의 성공하는 회사들의 수는 늘지 않는데 이 회사들을 합병하려는 스펙만 느니까 실패하는 스펙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스펙이 많이 늘게 되면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스펙들 사이에서도. 스펙을 생각을 하면 보통 누가 스폰서로 잘 어울릴까요? 직장학생? 아니죠.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투자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력도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요즘 스펙들을 보면은 농구선수가 시작하는 스펙도 있고요, 정치인이 시작하는 스펙도 있고요, 래퍼가 하는 스펙도 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모으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팀을 해서 내 스펙을 알리겠다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임프루브 시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학생인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금을 모으겠다 하면은 누가 저에게 투자를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저를 비롯해서 BTS와 함께 투자금을 모은다고 하면은 아미들이 때같이 달려들어서 돈을 싸서 오겠죠. 그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이게 과열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제가 레스토랑 회사 합병을 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읍니다 하면은 별로 섹시하지가 않죠. 느낌이 안 오잖아요. 투자금을 잘 못 걷겠죠. 그런데 제가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이런 회사 합병을 한다 그러면 좀 섹시하지 않나요? 조금 이게 그래 이거 하자, 약간 닷컴 버블 때 개똥이 테크도 막 상한가를 치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들은 이런 섹시한 데에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예를 들게요. 대한민국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달미가 이끄는 청명컴퍼니죠. 그리고 모닝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인데, 극단적으로 직관적인 예를 위해서 딱 두 개의 스펙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개의 스펙만이 이 자율주행 회사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명컴퍼니와 모닝컴퍼니랑 두 개의 스펙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열이 돼갖고 이 자율주행 시장을 노리는 스펙이 1000개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나게 컴피티션이 붙겠죠. 그러면은 서달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청명컴퍼니 타잔의 가치가 100억이라고 해서 100억에 팔겠어요?
안 팔겠죠. 더 받겠죠. 왜냐면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면은 제 적정 가격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펙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애초부터 비싸게 사면 성공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런 단점도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스폰서가 있는 거잖아. 스폰서 역할, 너 직장생의 역할이 이런 거 싸게 잘 사는 거, 그게 네 역할 아니야? 네, 맞아요. 그냥 생각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죠. 스펙 시장에는 conflict of interest, 이해관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부분이 스펙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폰서와 투자자들이 한 곳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양심적인 스폰서도 많을 거예요. 모든 스폰서들이, 매니저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량적인, 양심적이지 않은 스폰서들도 많이 생겨날 거라고요. JJHS는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명 컴퍼니가 딱이다 하고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뺏겼어요. 다른 스펙한테.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2년이 다 차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나서서 여러분들, 제가 청명 컴퍼니를 보고 이 투자금을 끌었는데, 저는 청명 컴퍼니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는데 이 투자와 합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돈을 돌려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 성공 보수가 20%라고요. 제가 투자금을 100억을 모았으면 내가 지금 20억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돌려드려야 된다고요. 나는 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이렇게 딱 주변을 돌려보니까 타잔이 아직도 제일 마음에 드는데 치타도 있고 하마도 있어. 얘네들이 급은 다르고 또 얘네들의 성공 가능성이 얘보다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딱 콩깍지가 씌어서 보니까 그래, 얘도 가능할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왜냐면 내 이름을 걸고 매니지하는 거니까 내가 무조건 막 슈렉이 회사를 사진 않겠지만 내 인센티브에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냥 다른 회사도 좋게 보는 그런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치타를 합병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억 있잖아요. 근데 치타의 적정 가격이 50억이야. 50억으로 최대한 사려고 할까요? 아니면 얘네가 좀 더 불러도 그래, 난 100억 있으니까 더 쓸 수도 있을까요? 이거에 따라 내 인센티브가 달라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열이 되면 이런 매니저들도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속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전형적으로 투자자와 매니저의 이해관계가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안 좋은 예를, 직관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것도 치명적이에요. 상장이 될 준비가 안 된 회사가 상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루시드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어요? CCIB라는 스펙이 이제 합병을 한다고 요새 핫하죠. 루시드 차 정말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를 뭐라고 하냐면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해요. 제2의 테슬라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과거로 가볼게요. 테슬라, 제2의 테슬라가 누구였죠?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니콜라도 스펙을 통해서 했어요. 만약에 니콜라가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면 저는 100% 상장 못했다고 확신을 해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프로드 같은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절대 IPO에서 뭐 EY, 딜로이트, 뭐 PwC 이런 회사들의 감사를 통과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요새는 회계사들이 감사를 잘못하면은 깜빵을 갑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감사를 해요. 그럼 니콜라는 이걸 통과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콜라는 상장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일단 매니저가 GM의 전 회장이고, 그리고 GM에서 니콜라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여기서 또 이거 될 거다, GM이 투자했다. GM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회사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불, 70불은 안 갔던 것 같아요. 한 65불 이때까지 갔다가 10불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이게 정보의 비대칭, 엑시트를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확 무너진 거죠. 제가 본 기사들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테슬라에 뭐 벌었던 돈을 빼서 다 니콜라에 들어갔다는 사람도 들었고, 아니면은 테슬라를 못 들어갔으니까 제2의 테슬라다니까 그냥 여기에 몰빵을 했다가 망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요. 퀄리티 높은 회사들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는 스펙이 늘어나는 만큼 빠르지는 않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건데, 속가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게 스펙의 단점이죠. 크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스펙에 투자하는 것은요, 언설튼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나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면은 충분히 들어가면 매력적인 상품인 건 맞아요. 1000%, 400%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그만큼 망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품이 이거라고요. 리스크 앤 리워드가 확실한 상품이에요. 묻지마로 그냥 들어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고요. 그냥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스펙에 어떻게 투자하는 걸 볼게요. 일단 스펙의 매니저, 스폰서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위해, 주주를 위해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할 거다. 그런 언설턴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괜찮은 회사를 찾을 거라는 게 두 번째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까지 들어맞아도 세 번째 가정은 합병할 회사와 딜이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딜이 다 되고도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은 모르는 거잖아요. CCIB와 루시드가 지금 합병이 뭐 임박하다 하다고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대놓고 이제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맞을 수도 있죠. true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내일 깨져도 놀랍지는 않을 얘기라고요. 사업이란 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합병을 한다는 거에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합병을 하면 끝나냐? 아니죠. 테슬라가 신차 발표할 때마다 받는 질문이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꼭 물어봐요. 너네 지금 만드는 차의 마진이 어떠냐? 공장 새로 지었어? 거기서 만드는 차의 마진은 어떠냐?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이게 재무제표에 넷인컴, 주주의 몫으로 꽂히는 게 끝이다 이거죠. 꽂혀야 결국은 우리의 주주의 돈이 된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 사업이 성공할 거다. 이런 언설턴티에 다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니콜라처럼 감사를 피해서 왔으면은 그만큼 정직한 회사고 잘 운영이 되는 회사라는 가정에도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한 가정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1000%라는 리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무수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0% 마이너스의 수익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스펙을 다른 이름으로 블랭크 체크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백지수표, 공수표 회사. 대충 느낌 오시죠? 왜 그런지. 그럼 여기서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 매니지멘트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이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렌 버핏이 그랬죠. Rule number 1, don't lose money. Rule number 2, don't forget rule number 1.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품인 상품일수록 묻지마로 들어가도 돼요. 대신에 내가 잃어도 될 만큼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 전 재산을 갖고 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는데 1억을 작년에 테슬라에 넣었으면 800% 리턴이 됐을 텐데 이게 얼마야? 근데 루시드가 제2의 테슬라라고? 그럼 난 여기 내 전 재산 1억 넣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잃을 수 있는 만큼만 넣으셔야지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투자,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스펙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다음 주에 이거 2배 간다. 지금 놓치면 후회한다. 라고 사람들이 막 등 떠밀어서 fear of missing out이 오더라도 충분히 신중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봐야 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전의 양면의 면을 잘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